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22. 단군 조선 연대기사 단군 왕검사 22 천사태자 부루의 오행치수법 전수. 번한 낭야가 천사태자 부루를 받들어 사공우에게 대신 이르기를 나는 북국수 정자이니라. 너의 임금순이 나에게 청하여 물을 다스리고 흙을 건짐으로써 백성을 구제하기를 바라므로 삼신상제 단군왕검 천재께서 기꺼이 나를 보내시어 돕게 하시니 이렇게 내가 왔느니라 하였다. 곧이어 단군 조선의 글자인 전문으로 된 천부왕인을 내어 보이며 이를 폐용하면 능히 위험이 닥쳐도 위태롭지 아니하며 흉한 것을 만나도 해를 입지 아니하느니라 하고 이어서 또 여기에 신침 하나가 있어 능히 물이 깊은지 얕은지 측정할 수 있으며 그 쓰임이 무궁하니라 하였다. 계속하여 또 여기에 황구종이라는 보물이 있으니 무릇 위험한 물을 진압시켜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느니라. 내가 이 세 가지 보물을 너에게 주노니 나 천재자의 큰 가르침을 거스르지 아니하면 가히 큰 공을 이룰 것이니라 하였다. 태자 부루는 천부왕인 신침 황구종의 세 가지 보물을 무릎을 꿇고 경청하고 있던 우에게 건네주게 하시었다. 이에 사공우는 다시 삼육대례 즉 삼육구배를 행한 후 일어서서 나아가 부지런히 천재자의 명을 받들어 행하여 우리 순임금의 크게 여는 정치를 도움으로써 삼신께서 지극히 기뻐하시도록 보답하겠나이다 라고 아뢰고 난 후 천사태자 부루로부터 세 가지 보물을 정성을 다하여 받들어 받았다. 이어서 태자 부루께서 사공우에게 황구종에 담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치수법을 비롯한 치세의 법을 가르쳐 주었다. 이 황구종이 소위 금간옥첩이며 오행치수법이 기록되어 있는 신서로서 홍범구주인 것이다. 이 치수법을 중국 기록인 서경에 주서 홍범평과 사기 송미자세가의 홍범구주 서문에서는 하늘이 우에게 내려주셨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다. 금간옥첩이라는 글자에서 금판에 옥으로 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글자는 곧 단군 조선 초기의 신전문자로서 상형문자인 진서인 것이다. 단군 조선의 상형문자는 곧 배달나라 상형문자로서 지금의 한자의 원류가 되는 글자이다. 신서라 함은 보통의 책이 아니라 신령스런 책이란 말이며 귀중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홍범구주는 그 내용이 모두 9가지를 담고 있어 붙여진 명칭이 된다. 홍범구주의 9가지 내용은 오행, 경용오사, 농용팔정, 협용오기, 건용황극, 예용삼덕, 명용계해, 염용서징, 향용오복, 위용육극이다. 천부왕인은 천부가 새겨진 왕인이며 왕인은 왕권을 증명하는 징표이다. 즉 천부왕인은 단군 조선 천재께서 왕권을 부여하는 증거물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천부왕인을 받은 사공우는 왕권을 발동하여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고 부역을 시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산동지역과 회수에 걸치는 지역은 단군 조선의 번안관경 내 제후국인 남국과 청구국이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단군 조선의 허락이 없이 제후국 천자인순이 임의로 인력을 동원하거나 산천 토지를 개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영토 침탈 행위로서 제후국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 되기 때문이었다. 시족이나 부족이나 나라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즉 경계 침범죄의 책임을 묻는 것도 책화의 일종이다. 책화란 화를 자초한 것을 책하다 즉 죄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을 뜻한다. 신침은 자이다. 자는 길이와 폭을 재는 도구이다. 둑을 쌓고 물기를 파는데 수치를 재는 것은 필수적이다. 당장의 치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물이 넘치지 않도록 둑을 만들고 물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황구종이 되는 홍범구주에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오행은 목화토금수로서 상생상극의 원리가 있으며 이 오행의 원리를 치수법에 응용한 것이 된다.
즉 서기전 2700년경 배달나라의 자부선인이 정리한 칠정운천도에 나타나는 오행성의 길을 후대의 창기소라는 사람이 치수법에 적용시켜 소위 오행치수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오행상생의 원리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이며 오행상극의 원리는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이다. 예를 들어 오행상극의 원리로서 치수에 응용한다면 토극수의 원리로서 둑을 쌓아 물기를 막는 방법이며 이 둑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흙이 필요하고 물기를 트기 위하여서는 강바닥을 파야 하므로 목극토의 원리로서 나무를 다듬어 연장으로 사용하고 나무를 심어 흙이 지탱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나무를 연장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금극목의 원리로서 쇠로서 도구를 만들어야 하며 금을 자유자재로 도구를 만들려면 화극금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오행상생의 원리로서 위치수에 응용한다면 목생화의 원리로 나무로서 금을 녹여 연장을 만들 불을 만들며 수생목의 원리로서 물을 공급하여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다. 오행상생의 원리는 배달나라 말기인 서기전 2700년경 자부선인에 의하여 정립된 윷놀이에서도 나타난다. 즉 중방, 서방, 북방, 동방, 남방의 오방이 각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 등 5가의 자리인데 이를 윷놀이에서는 각 도계, 글, 윷, 모라 하며 6가락을 던져 나오는 괴의 점수가 각 1, 2, 3, 4, 5이다. 중방을 첫 출발점으로 하여 점수대로 나아가면 도계, 글, 윷, 모가 되는데 이는 오행으로 각 토, 금, 수, 목, 화의 순이 된다. 이 토금, 수, 목, 화의 방향이 곧 상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즉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가 된다. 23황구종의 9가지법 홍범구주. 황구종은 임금의 큰 가르침으로서 홍범이며 9가지 범주로 되어 있어 구주라 하여 홍범구주라고 하는 것이다. 서기전 2267년 도산회의에서 당군 조선의 사자진한 태자 부르께서 우순의 신하사공우에게 오행치수법을 중심으로 전수하여 준 홍범구주에 대하여 알아본다. 홍범구주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를 담고 있다. 자연의 이치를 정치제도로 응용한 것이 된다. 여기서는 서경의 주서에 나오는 홍범구주와 사기의 송미자세가에 나오는 홍범구주를 내용으로 하여 그 서문과 본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상서의 주서 홍범편 서문. 무왕이 은나라를 이기고 수를 죽여 무경을 세우니 기자가 돌아가 홍범을 만들었다. 13년인 서기전 1122년에 왕이 기자를 찾아갔다. 왕이 말하여 이르기를 오호 기자여, 천하가 길 잡히고 백성들이 서로 돕고 살게 되었으나 나는 그 이륜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노라 하니 기자가 말하여 가로되 옛날에 곤이 홍수를 막다가 오행을 잘못 펼치니 임금께서 진노하여 홍범구주를 마련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이륜이 막혔으며 곤이 사형에 처해지고 우가 이어서 일으키니 하늘이 우에게 홍범구주를 내리시어 이륜이 펼쳐지는 바 되었습니다. 하였다. 나 사기 송미자세가 홍범구 등 서문. 주무왕이 줄을 쳐서 은나라를 이겼다. 미자는 이에 은나라의 제기를 지니고 군문으로 나아갔다. 옷은 해지고 이마는 묶었으며 왼손에는 양을 끌고 오른손에는 띠풀을 쥐었다. 무릎을 끌며 앞으로 가서 고하였다. 이에 무왕이 미자를 풀어주고 옛자리로 복귀시켜 주었다. 무왕은 주의 아들 무경을 녹보로 봉하였으며 관숙과 채숙으로 하여금 사부가 되게 하고 보좌하도록 하였다. 무왕이 이미 은나라를 이기고서 기자를 방문하였다. 무왕이 이르기를 오, 하늘과 땅이 평정되고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여 살고 있으나 나는 그 상륜을 펼치는 바를 모르노라 하였다. 기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옛날에 곤이 홍수를 막음에 오행을 잘못 펼쳤고 임금께서 홍범구 등의 상륜을 펼치는 바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진노하였습니다. 곤은 사형에 처해졌고 우가 이에 이어서 일어나니 하늘이 우에게 홍범구 등의 상륜을 펼치는 바를 내리셨습니다. 하였다.
다 홍범구주. 첫 번째는 오행이라. 오행은 자연, 특히 땅의 세상인 지구와 관련된 5가지 성질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오사를 받들어 사용함이라. 오사는 사람과 관련된 5가지, 즉 얼굴용모, 입말, 눈봄, 귀드름, 머리속 생각의 일이다. 세 번째는 팔정을 농사짓듯 운용함이라. 팔정은 나라의 정치와 관련된 8가지 일이다. 한배달 조선의 3, 4, 5가의 정사와 관련된다. 네 번째는 오기를 협의하여 사용함이라. 오기는 하늘과 관련된 5가지 근본이다. 다섯 번째는 황극을 세워 사용함이라. 황극은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과 관련된 일이다. 여섯 번째는 낫으로 배드 삼덕을 절도 있게 사용함이라. 일곱 번째는 개의 심나는 것을 숙고함을 명확히 밝혀 사용함이라. 여덟 번째는 여러 징조를 유념하여 사용함이라. 아홉 번째는 오복을 펼쳐 사용함이요 육국을 위엄있게 사용함이라사. 일오행. 첫 번째 오행은 수, 화, 목, 금, 토이다. 수는 유나, 즉 흘러서 아래로 내려가고, 화는 염상, 즉 불꽃으로 위로 올라가고, 목은 곡직, 즉 굽어서 뻗어가고, 금은 종역, 즉 따르게 하여 바꾸고, 토는 가색, 즉 심어서 거두는 것이다. 수, 유나는 흘러서 내려가므로 바닷물의 맛처럼 짠맛을 만들고, 화, 염상은 불꽃으로 위로 올라가니 타서 수처럼 쓴맛을 만들고, 목, 곡직은 굽어서 뻗어가니 새싹의 맛처럼 신맛을 만들고, 금, 종역은 만들고자 하는 바에 따라 바뀌니 풀무질의 뜨거운 듯 매운맛을 만들고, 토, 가색은 심어서 거두니 볏짚 타는 단내처럼 단맛을 만든다. 이 오행론에서는 자연, 지구 환경에서 나타나는 오행의 기본 성질과 오미를 오행에 배당하여 적고 있는데 치수법은 적혀있지 아니하다. 홍범구주를 서경에 주서 홍범편에 적으면서 치수법에 관한 기록을 혹시 생략한 것일까? 우가 태자 부루에게서 전수받은 황구종이라는 보물금과 녹첩에 험한 물을 진압하여 영원토록 평안하게 하는 방도. 즉 치수법이 기록되어 있었음이 틀림없다면 원래의 기록을 은닉한 것이 될 것이다. 반면에 만약 오행의 기본 원리만 기록되어 있었다면 태자 부루가 우에게 상세히 부연 설명한 것이 될 것이다. 오제와 오령. 수화목금토가 오행이다. 원래 하늘의 수화목금토는 각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의 오행성을 가리키고 오방으로 나누어 맡은 임금을 각 흑제, 적제, 청제, 백제, 황제라 한다. 땅에서는 즉 지구라는 자연에서는 수, 화, 목, 금, 토라는 자연현상이 존재하고 각 오방에 대입하여 태수, 태화, 태목, 태금, 태토라 하며 이를 오령이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오행은 한국의 삼신오제설에서 나온다. 삼신은 천신, 지신, 인신으로 곧 일신이다. 오제는 흑제, 청제, 적제, 백제, 황제이며 삼신이 오제를 감독하고 명령한다.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각 수화목금토를 맡은 것이 오제이며 지하에 있으면서 각 수화목금토를 맡은 것을 오령이라 한다. 천하대 장군이 오제의 사명을 주관한다. 지하여 장군은 오령의 이룸을 주관한다. 즉 천하대 장군은 삼신을 대리하는 것이 된다. 흑제는 생명을 주관하고 적제는 빛과 열을 주관하고 청제는 낳고 기름을 주관하고 백제는 성숙을 주관하고 황제는 조화를 주관한다. 오령의 태수는 북방에 있으면서 흑검은색을 관장하고 태화는 남방에 있으면서 적색을 관장하고 태목은 동방에 있으면서 청색을 관장하고 태금은 서방에 있으면서 백색을 관장하고 태토는 중앙에 있으면서 황색을 관장한다. 태수는 윤택하고 크게 하며 태화는 녹이고 익히며 태목은 짓고 이루고 태금은 재고 자르며 태토는 씨 뿌림을 주관한다. 즉 물은 윤택하게 하는데 물을 머금거나 물이 오르면 넘치고 크게 자란다. 불은 생물을 익히거나 구우며 광물을 녹인다. 나무는 짓거나 건축하는 재료로 쓰인다. 금은 단단하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어 다른 물건을 용도에 맞게 자를 수 있다. 흙은 식물을 자라게 하는 양분을 가지고 있으며 뿌리가 자라도록 지탱하는 일을 한다.
이와 같이 동서남북 중에 오방을 수화목금토의 오행에 대입하고 이 오방의 오행을 맡은 하늘의 임금을 오제라 하며 지하에서 오방의 오행을 맡은 것을 오령이라 하는 것이다. 홍범구주의 오행편에서 말한 오행의 각 성질은 삼신오제설에서 말하는 오령의 각 이룸의 성질과 바로 통한다. 오행은 지상의 오방 위에 대입한 것이고 칠행은 다시 상하위, 아래를 더하여 구에 대입한 것이 된다. 천부경의 운 3사성환 5칠과 통한다. 여기서 3은 천지인 즉 상하중을 가리키고 4는 전후좌우 즉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이 3과 4가 원과 구를 이루면 각 전후좌우 중, 상하좌우 중, 상하전후 중에 5와 상하전후좌우 중에 7이 되는 것이다. 또 오제와 오성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북방제위는 진성인 수성이며 동방제위는 세성인 목성이며 남방제위는 형옥성인 화성이며 서방제위는 태백성인 금성이며 중방제위는 진성인 토성이다. 오행치수법. 오행치수법이 과연 무엇일까? 오행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치수법을 설명한 것이 틀림없을 것인데 삼신오제설의 수화목금토에 관한 내용에는 각각의 사명과 주관을 적고 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원리를 설명하여 치수법에 적용시킨 것일까? 물을 진압한다 즉 다스린다는 것은 우선 급한 홍수는 물을 막아 진입을 막고 물의 흐름을 파악하여 물길을 열어주고 물이 다른 곳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곳에 물이 모이도록 하며 차후에라도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우선 물이 더 이상 침입하지 못하도록 둑을 만들어 막는 것이 필요하며 다음에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길을 트고 물길 따라 둑을 만들어 넘치지 않게 하면 둑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에 큰 물이 나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미리 물길과 둑을 완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물을 막으려면 둑을 쌓아야 하는데 둑을 쌓으려면 흙이 필요하다. 즉 일반적으로 토올기 수물을 막을 수 있으므로 토국수의 원리를 이용하여 둑을 만든다. 다음 만든 둑을 지키려면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물이 부딪혀도 깎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어야 하므로 밑부분을 돌로 쌓으면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 금생수의 원리를 이용한다. 즉 돌구멍 사이로 물이 들락날락하면서 벽을 깎아내지 않고 조화롭게 흐름의 속도를 줄이는 효과도 있으면서 안전하다. 둑도 물길의 반대편과 윗부분은 물이 새지 않아야 하고 큰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야 하므로 흙을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즉 둑에 나무 막대를 박거나 흙을 다지고 그 위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 뿌리로 하여금 흙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것이 목국토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된다.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산에도 나무를 많이 심으면 홍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무 막대를 만들려면 연장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연장은 금으로 만든 것을 쓴다. 이것이 금극목의 원리이다. 연장을 만들려면 금을 녹여서 만들어야 하므로 불이 필요하다. 이것이 화극금의 원리이다. 둑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큰 비가 와도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로 물을 머금어 천천히 내어 놓으므로 흙이 무너지지 않고 둑을 유지하게 된다. 이것이 수생목의 원리이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베어서 태워서 불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목생화의 원리이다. 불이 타고 남은 것이 재인데 이제는 바로 흙이다. 이것이 화생토의 원리이다. 흙은 다져서 단단하게 만들거나 불로 구우면 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토생금의 원리이다. 돌은 흙이 변한 현상이며 금의 성질을 가진다. 단군 조선의 태자 부루가 우사공우에게 위와 같은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이용하여 치수법을 전수하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베달라라 시대의 창기소라는 사람이 자부선인의 칠정운천도에 나타난 오행성의 오행을 적용시켜 오행치수법을 구현하였다는 기록에서 더더욱 그렇다. 홍범구주의 제2주부터 제9주까지는 단군왕검 연대기를 마친 후 별도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세계, 억만세, 골자래,